안녕하세요. 청약당첨 프로젝트 세바입니다. 연산폴의 서희스타일스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내용 쭉 한번 보실게요. 앞부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내용이 좀 중복되기 때문에 21년 2월 18일에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이고요. 해당 지역 1순위는 2월 19일. 해당 지역은 지금 부산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1년 미만 거주하신 분이랑 울산, 기타 경남 지역 계신 분들 1순위 2월 22일이고 2순위는 23일. 당첨자 발표 3월 2일이고요. 서류 제출 3월 3일부터 계약 체결은 15일부터입니다. 이제 공급 내용 및 공급 금액 보실 건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35-227 여기 있고요. 지금 지하 3층, 지상 24층, 총 9개 동 612세대고 일반 공급은 그중에 105세대입니다. 타입을 보시면 75A, 84A, 84B 이렇게 있고 공급 세대수가 지금 총 일반 공급이 105 중에 특별 공급이 51, 일반 분양이 54고요. 저층 우선 배정 세대수가 있는데 일반 분양 세대수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 저층 우선은 65세 이상 고령자 계시거나 장애인 등록증 가지고 계신 분이 있거나 미성년자가 3명 이상 있는 세대에서 이거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급 금액 나왔는데 공급 금액은 계약금 10%를 계약 시 1,000만 원 내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10%의 나머지 금액을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내고 한 달 후인 4월 달에 중도금 1회차를 냅니다. 그리고 6개월, 거의 11개월, 그 다음부터는 4개월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중도금 납부를 하고 잔금을 냅니다. 여기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LTV 50% 적용이 돼서 분양대금의 50%가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약금 10%는 본인 가지고 계신 돈으로 잔압을 하고요. 중도금의 50%까지는 대출을 해서 중도금 대출로 내시고 6회를 또 자기 돈으로 내시고요. 잔금 자기 돈으로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의 총 50% 금액이 본인 돈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50%는 대출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75A 타입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4억 4,200이 나왔고요. 1층이 15층 이상부터가 4억 8,700이 나왔고요. 84B 타입은 1층이 4억 9,800, 15층이 5억 4,900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이전 영상에서 평당가가 한 1,500만 원 선으로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평당가 계산을 대략 해보면은 평균적으로 1,700만 원에서 1,73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지금 나왔거든요. 한 6층에서 9층 배정 기준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비싸게 나왔어요. 제가 이거 영상 마지막쯤에 해당 지역의 다른 아파트들이랑 좀 비교해서 분양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발코니 확장 비용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저 금액은. 그래서 발코니 확장 비용 나중에 영상 끝부분에 한번 보실 거고요. 중도금은 이제 금융기관 대출 알선을 해준다는 내용이고 이 대출 중도금 대출이 또 불가하신 분이 계세요. 뭐 신용의 문제라든지 기존 대출이 있다든지 그래서 50%보다 작게 나오거나 아예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본인이 직접 납부하셔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무이자 조건입니다. 요거는 괜찮죠. 중도금 이자 후불제인 곳이 있거든요. 그곳은 이자를 또 내셔야 되는 건데 무이자 조건이라서 괜찮습니다. 그 다음 특별공급 신청 자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해당 특별공급에 본인이 넣으실 거에 해당되시는 곳에서 내용을 이렇게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쭉 뭐 신혼부부 해가지고 쭉 있고요. 여기 소득 기준 있고 쭉 내려가셔서 일반 공급 신청 자격 한번 볼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 현재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시는 분 19세 이상 성인이시거나 미성년자여도 자녀 양육하시거나 형제자매 부양하시면은 청약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여기 청약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1순위 조건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먼저 청약 통장 가입해서 2년 지나야 되고요. 예측 기준 금액 이상을 납입을 해 놓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측 금액은 나중에 볼게요. 그리고 세대주여야 되고요. 세대원은 현재 1순위 청약 안 됩니다.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이렇게 있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에 예치금 충족해야 되는데 예치금 여기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85제곱미터 이하 타입만
아까 보셨듯이 두 종류 있어가지고 부산 사시는 분, 여기는 거주지입니다. 부산 사시는 분은 300만 원이고요. 그 밖에 광역시니까 울산 사시는 분은 250만 원, 그 다음에 경남 사시는 분은 200만 원 예치금액 채워 놓으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위별 이제 자격 요건 볼게요. 지금 현재 이 아파트 민영주택이고 거주 구분은 지금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랑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 거주자 이렇게 다 이제 가능하시고 청약이 1순위 해당되시는 분은 지금 85제곱 이하 면적만 있죠. 여기에는 지금 가점제 추첨제가 있는데 가점제는 총 공급 분량의 75%가 배정이 되고요. 그다음 추첨제로는 나머지 25%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점제에서 떨어지신 분은 이 추첨제로 명단이 자동으로 넘어가가지고 같이 이제 추첨제에서 또 추첨되시게 되고요. 가점제는 지금 주택 소유하지 않으신 세대, 그래서 무주택자가 가점제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추첨제는 1주택 하신 분은 추첨제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주택이신 분부터는 1순위로는 안 되고요. 밑에 2순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첨제 대상, 아까 전체 공급 물량의 25%에 해당하는 추첨제 대상 주택 중에서 다시 나눠가지고 그 분량의 75%는 무주택자한테 우선 공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 여기서 그 당첨 못 되신 무주택자 분이랑 그 다음에 1주택자이신 분 중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신청하신 분한테 우선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24개월 경과되고요. 예치 금액 아까 보신 거 이상이신 분 되고요. 여기는 지금 85초가 타입이 없으니까 이건 안 읽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청약 제한 대상자가 있어요. 이게 1순위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세대주 아닌 자, 세대원은 1순위가 안 됩니다. 2순위로 신청하셔야 되고요.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되셨으면은 1순위 안 되시고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만약에 24개월 미만이고 예치금액 충족 못 하셨으면, 그리고 청약통장을 가지고만 계신다면은 2순위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2순위도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재당첨 제한 기간, 다른데 이제 당첨이 되셔가지고 재당첨 제한 기간 속하시면은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가점제 적용 기준 있는데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저축 가입 기간 해가지고 쭉 점수 산정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점수 산정표 보셔가지고 여기에 맞는 본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시면은 부적격 대상자로 돼가지고 이제 당첨 제한 걸리거든요. 제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랑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년 제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 일정 및 장소 보시면은 여기 아까 쭉 일정은 다 보셨죠. 특별 공급 일자랑 일반 공급 있고 쭉 넘어가시고 이제 당첨되시면은 서류 챙기실 거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기시고 입주자 선정 방법 좀 간단하게 볼게요. 일반 공급 입주자 선정인데 동호수 추첨할 때는 일반 공급이나 특별 공급이나 그 당첨자들을 다 함께 모아가지고 무작위로 동호수 추첨을 합니다. 네, 다 함께 모아서 컴퓨터에 넣고 동호수 추첨하고요. 지금 현재 이 아파트 85제곱 이하만 있으니까 일반 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공급한다. 이 우선 공급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청약 과열 지역의 민영주택에 추첨제를 할 때는 추첨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이 전체 공급의 25%를 다시 나눠서 그거의 7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한테, 그리고 나머지 25%는 여기서 안 되신 분 일로 넘어오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랑 1주택 소유하신 분 중에서 기존 소유주택 처분 조건 승낙하신 분한테 또 나머지 25 드리고, 여기서 두 군데 다 안 되신 분들은 일로 또 넘어옵니다. 그래서 남은 주택이 있으면은 1순위 해당하시는 분 중에 입주자 선정되지 않으신 분한테 또 추첨 기회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동일순위 신청자, 가점제, 추첨제 모두 포함해서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청자, 이 중에서도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하신 신청자한테 우선 공급을 하고요. 거기서 다 우선 공급해서 없으면은 부산광역시의 1년 미만 거주자랑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하신 분한테 나머지 분량이 가는 겁니다. 이 거주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당첨자 발표 일정이랑 계약 일정 아까 보셨고요. 뒷부분에 이제 이거는 계약할 때 구비 서류 나와 있는 겁니다. 분양대금 납부 계좌 뭐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발코니 확장비랑 옵션비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그 계좌는 이 계좌랑 다릅니다, 보통. 그래서 다르니까 그 금액을 넣으실 때 각각 다른 계좌에 넣으셔야 되고요. 추가 선택 품목 계약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발코니 확장비 있는데 75 타입이 지금 1,320만 원 나왔고요. 84 타입이 1,500만 원 나왔습니다. 보통 발코니 확장비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선인데 거의 이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저렴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금이 지금 계약 시에 10%를 내야 되고, 이 발코니 확장비에 대해서 중도금을 22년 6월에 20%를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를 잔금을 냅니다. 보통은 이 발코니 확장비에 대한 계약금을 계약 시에 10%를 내고요.
나머지 90%를 잔금이 내거든요. 근데 여기는 중도금을 20%를 여기를 중간에 받네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보시면은 분양가에는 지금 현재 미포함돼 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공급 계약 시에 별도의 계약 체결을 하셔야 되고, 이 발코니 그 확장으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때는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알아두시고,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계좌 여기 있는데 아까 보신 그 분양대금 납부 계좌랑 다르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 관련 있어요. 여기 이 아파트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옵션은 아파트 내부에 이제 자기 들어가는 집에 마감재를 시공을 나는 받지 않겠다. 그리고 그 금액만큼을 나는 빼고 분양가를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나머지 마감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그 실내 내부 인테리어 업체를 섭외를 해서 내가 알아서 시공을 하겠다, 이런 거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옵션 선택했을 때 시공되지 않는 품목 보시면은 문틀이라든가 마루 바닥, 그 다음에 벽지 이런 거 있고요. 신발장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마감재는 다 시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해도 시공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전기 배관, 배선, 설비, 그 다음에 소방 관련 시설 같은 거, 그런 거는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마이너스 옵션 산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돈이 빠지느냐, 분양가에서 75A 타입은 2,280만 원 정도고, 84 타입은 2,570만 원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분양가에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총 공급 금액에서 마이너스 옵션 산출 금액 제외합니다. 이렇게 있고, 유의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 드레인 설치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옵션 선택하시면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을 개인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신 후에 본인이 직접 실내 내부 인테리어를 하실 때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 건설 업체를 섭외를 해가지고 시공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하자 이행 보증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겠죠, 이 시공 업체에다. 그래서 나중에 하자가 났을 때 하자 이행을 해달라라고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가 된다. 마지막 잔금 내실 때 이 금액 빼고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레인지 후드 설치되지 않습니다. 해당 실내 인테리어 업체를 섭외하셔가지고 공사하실 때 이런 부분, 소방법 의거에서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을 선택해라, 이런 얘기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바로 이렇게 유의사항 넘어가는데,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옵션, 발코니 확장을 제외한 다른 옵션 품목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식기 세척기부터 해가지고 오븐,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이런 거 쫙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옵션이 있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옵션 선택하시는 거에 따라서 작게 선택하신다면은 한 500~600만 원 선에서, 많이 선택하신다면은 한 1,000만 원, 1,500만 원까지도, 그 정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이 지금 녹아 있다 보시면 돼요, 분양 가격에.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는 따로 내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분양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연산 폴의 서희 스타일스 들어오는 지역이 여기거든요. 약간 확대를 해보면 여기입니다. 연산 서희 스타일스, 연동초등학교로 바로 앞에, 여기 뒤에 있는 배산이거든요. 이 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들어오는데 이만큼 들어옵니다, 부지에. 근데 주변에 여기 보시면 연산역이랑 거의 한 도보로 한 1km 정도예요. 근데 다른 아파트들 보시면 여기 연재 SK뷰 센터를 보시면은 평당 가격이 1,740만 원 나왔고요. 서희스타일스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연산 쌍용 아파트, 그 다음 위쪽에 보시면 이편의 세상 더 퍼스트가 평당 가격이 1,8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연산 자이가 1,9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아파트가 가격이, 분양가가 싸게 나온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옵션 가격이 녹아있는 거를 감안해서 조금 뺀다고 해도 제 생각보다 비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평당가를 한 1,500만 원 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평당 가격이 1,700만 원에서 730만 원 이 정도 선까지 나왔거든요. 조금 많이 비싸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간 추천 같은 경우에는 넣으신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입지랑 이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으니까 각자 판단을 하셔가지고 청약을 또 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